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dom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방법 그리고 필요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 몇 월달인데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하냐 하시겠지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막상 닥쳐서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이게 맞는 것인지, 세무사를 이용하려니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이 세무 신고를 잘하시면 다행인데 잘못 신고하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손해가 많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골치 아픈 장부 작성 말고 간단한 임대사업자 간편장부 작성법을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간편장부 작성 필요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간편장부 작성법을 배우고, 세 번째로 간편장부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편장부 필요성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수선비, 중개수수료, 또 통신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크게 기입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 발생 시 10년간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월 결승금이 되겠죠. 그게 발생하면은 그 해에 공제하고도 남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공제를 해줍니다. 감가 상각비, 대손 충당금 등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감가 상각비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감가 상각비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장 할 때보다 소득세 부담이 20% 정도가 완화됩니다. 20% 정도 더 공제를 해줍니다. 또 기장 의무가 연매출 7,500만원 초과하면 복식부기를 해야 되고, 연매출 7,500만원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7,500만원 미만했을 때는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수익 금액이 1,400만원까지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간편장부는 7,500만원 밑에는 간편장부고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만약에 장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7,500만원 이상일 때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2,400만원까지는 단순 경비율 41.5%입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건데 41.5%고 4,800만원까지는 기준 경비율 17.6%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그러니까 임대료겠죠. 2,400만원 경우 경비가 41.5%를 단순 경비로 곱해주면은 996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빼면은 1,404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이게 소득에서 세율을 24%를 곱해주면 33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세율을 곱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인적공제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들어가겠죠. 임대료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고 필요경비 처리할 것이 별로 없으면 단순 경비율로 하는 것이 이익이고, 임대료는 적고 경비 처리할 것이 많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아 이자 납입액이 커지면 수익률이 높고 세금액도 더 많다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가대출 갚지 마라 편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공실이 넘쳐나는데 공실인 상태에서 관리비, 대출이자 등 간편장부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월 결승금으로 처리를 하면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걸 10년간 결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간편장부가 어렵지 않으냐 하시는데 복잡하고 금액이 큰 것은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간단한 것은 직접 해서 세무사 수수료비 종합소득세 신고 보면은 30만원, 4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동영상 제작의 간편장부는 자영업자의 모든 것을 카페를 운영하는 돈방님께서 제공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장부 작성 및 세무 상식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영업자의 모든 것 카페에 가입해서 전방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파일은 아래에 내용에 링크 첨부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법입니다. 일단 저는 전방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부입니다.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장부고, 여기 보면은 주황색 항목 ABF, ABF는 입력이 필수고, 간편장부 이용자 IR, 이 IR이죠. 간편장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목에는 계정 과목에 여기 보면은 계정 과목 장부에 이게 똑같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없는 것을 입력하면은 반영이 안 돼요. 이걸 찾아보셔가지고 쭉쭉 보셔가지고 여기와 같은 선수금이라든지 미지급 등 가수금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장부에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임대업자는 뭐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임대료가 매출액이 되고 관리비가 기타 필요 경비, 대출 이자, 그러니까 지급이자, 수도를 갖다가 뭐 보수했다, 소모품비 뭐 이렇게 해서 중개 수수료, 임대를 놓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 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월 달부터 썼는데 뭐 1월 달부터 뭐 쭉쭉쭉 해서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중간에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부를 일기 쓰듯이 장부를 쓰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썼는데 뭐 부가세 전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뭐 10,000원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고를 했고 이것이 뭘로 들어가냐? 매출액으로 들어갑니다. 증빙 자료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7월 25일 공실관리비 관리비에서 뭐 내가 뭐 30,000원이다. 그래서 또 이게 부가세 OX가 있습니다. 그럼 이 O를 체크해 주면은 총 금액 33,000원을 기입하면은 30,000원, 부가세 3,000원, 10% 해서 이렇게 되고, 뭐, 그건 기타 필요 경비로 해서 하고, 센트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세금 계산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 자료가 국세청에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다루겠지만은, 국세 측에 이렇게 기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하면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날라옵니다. 그럴 때 이 증빙 자료와 그리고 이 장부를 가지고 그때 소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주의해야 될 게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았다. 뭐 대출 이자 넣고 이렇게 납입하다 보면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하면 이 장부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쪽까지는 간편 장부고 요 위로는 차변 대변이 있는데 복식 장부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편 장부니까 간편 장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간편 장부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 간편 장부를 작성하다 보면 이 간편 장부에가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쭉쭉쭉쭉 입력이 됩니다. 총 수익 금액, 필요용비, 그리고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장부에 기입하면은 이 간편 장부에가 기입이 됩니다. 지급이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금액, 뭐 차감 소득 이게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10월 달에 해서 뭐 임대가 공실이었다가 10월 9일 날 뭐 다다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셔가지고 임대가 났어요. 그러면은 임대 공급가 중개 수수료 내고 중개 수수료에 보면은 또 110만 원이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이렇게 부가세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됩니다. 계산서는 꼭 보관하시고 그대로부터는 이제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겠죠. 그래서 이 항목에는 이제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임대료를 받아서 매출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킨집으로 임대 났을 때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고 부가세 10% 꼭 체크해 주고 대출이자 또 나가고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편장부 작성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가 임대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캡처한 겁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캡처한 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신고고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납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좌측에 있는 이 메뉴를 보면 차근차근 이대로 신고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번호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신고 유형에 뭐 단순 경비율이 있는데 이거 간편장부로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소득 종류 선택해서 부동산 임대 여부 사업 소득을 체크하시고 여기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인데 그래서 자기 이 신고할 항목을 체크를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이렇게 나옵니다. 신고 유형. 이거는 이제 공동사업자, 공동으로 이렇게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은 체크를 하는데 뭐 그러지 않을 때는 부가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간편장부 작성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장부를 작성했죠. 이게 보면은 매출액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고 뭐 매출액 적고 임차료, 지급이자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갑니다. 간편장부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내용도 아까 자동으로 계산했죠. 그거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아까 있었던 화면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그대로 옮겨 적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 칸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업장이 상가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마다 각기 기입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쭉쭉쭉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셔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인적공제라든지 뭐 개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런 거면은 다 개인마다 이제 신고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상가 임대소득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장부 작성, 간편장부 작성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부 자체는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세무사한테도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맡기더라도 이 장부를 작성하면은 내가 지금 얼마에 임대료가 들어왔고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구나. 또 이걸 세무사한테 주게 되면은 세무사도 미스하고 빼먹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니까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만 공부하면 누구나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메뉴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은 내가 해당 사항 있는 것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 3, 40만 버는 거죠. 상가가 많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또 뭐 금액이 큰다든가 그러면은 뭐 복시장부를 작성하거나 또 뭐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고 해서 복시장부 작성을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상가 임대사업에 관해서 뭐 또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